준비되지 않고 너무 오래 살까봐 사회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점심 당장 네가 차려 먹어라. 나한테 잘해라.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네, 안녕하세요.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은영입니다. 법무부 승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 은퇴연구소의 김동엽입니다.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고령사회는 이미 빨리 진행되었고 2065년에 이제 초고령 사회 2025년 2065는 아니고요. 네,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준비되지 않고 너무 오래 살까봐 이런 장수 위험이 있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요.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은퇴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요새 미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즌 3?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즌 1은 정말 죽어라고 우리 공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죽어라고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하는 시간? 그러고 나면 이제 가족밖에 안 남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시즌 3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원래 시즌3가 성공의 상징입니다. 1, 2가 성공해야지 시즌3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3까지 나온 영화는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네요. 왜냐면 1, 2가 성공하지 못하면 3가 힘들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생각나나 생각해 봤더니 저희 와이프? 아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냐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20년 지금 넘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월급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으로 이제 딱 퇴직하고 돌아가고 나면 이제 저한테 밥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충성을 해야지. 그래서 항상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봤는데 은퇴 남편 유쾌하게 길들이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딱 첫 장을 펼쳤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점심 당장 네가 차려 먹어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놓고 저 혼자 보고 집에는 안 갖다 줍니다. 저는 은퇴 가끔 생각해 보는데요. 좀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미래에 살아보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득한 안개 속 세상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아까 시즌 3라고 얘기하셨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또 나름 어떨까라는 기대, 설레임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좀 상반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의장님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철이 없어서 설레임이 더 큽니다. 아무튼 저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은퇴 후의 삶인데 이미 이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은퇴를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부님 그런 분들 뵈면 어떤 이제 고충이랄지 어떤 거에 대한 고민을 한달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고민들은 다 다르기는 한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은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최근에 아주 걸작의 답변을 들었어요. 집 주변에 백반집을 4곳 이상 확보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은퇴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먹는 게 제일 고민스럽더라. 이게 매일 해먹는 거가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집에서 해먹는다고 비용이 절약되는 것 같지도 않더라. 매일 반찬이 바뀌는 백반집을 알고 있으면 항상 새로운 아내가 없어도 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만난 분 중에 매년 1월 1일마다 유언서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은 꽤 있어요, 요즘. 1월 1일마다 꼭 왜 쓰세요? 그랬더니 지 자녀들 보고 집에 오지 않으라 그래도 유언서 쓴다는 사실이 알려진 다음부터는 꼭 손자를 데리고 내려오더라. 저는 혹시 종교들 있으세요? 종교? 주변에 은퇴를 맞이하신 분들을 보니까 은퇴 이후의 종교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가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배움도 있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산악회 모임이라든지 걷기 모임이라든지 그런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더 젊게 유쾌하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프로야구랑 넷플릭스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던데 3, 40년간을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그 어머님이 공부를 시작하셨다. 실제로 저희 이제 친척 할머님이셨는데 제 기억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도 안 다니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한글부터 배우기 시작하셔서 마지막에는 대학까지 이제 가시고 이제 뭐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가 못했던 것들 해보는 거를 네, 시작하신 분들이 제일 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찌됐건 간에 오랫동안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랄지 그 전에 어떤 이런 지침 자체가 좀 없는 편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은퇴 후에 위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봐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무전장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돈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라는 질문을 하면 나만 남으면 무전장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어떻게 일치시킬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래는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 그러면 아프면서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유병장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병치레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제일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가장 두려운 네, 맞아요. 얘기죠. 제가 어떤 분 보니까 노후에 필요한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거동의 자유. 맞아. 세 번째는 인지의 자유. 네. 이 세 ga지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우, 맞네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암이 아니라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40, 50대는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좀 지나면 약 먹다가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는다라는 이야기도 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일 없이 오래 사는. 그래서 무업장수하는 고민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개념들이 꼭 돈 이외의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언젠가 혼자가 되죠. 독거장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보낼 거냐, 내가 먼저 갔을 때 배우자가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놓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갑자기 응급실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더니 남편이 막 침대 밑에서 거의 나둥그러져 있더라고요, 바닥에서. 그래서 제가 10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보면 저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19를 진짜 불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 막 정말로 엄살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애들이 있으니까 막 꾹꾹 참고 있었던 거죠. 별로 아픈 티도 못 내고. 근데 그거를 제가 겪으면서 든 생각이 정말 나이 들어서 아파갖고 혼자 응급실에 가는 일이 벌어지면 정말 서글프겠다. 무엇보다도 은퇴 대비는 내가 아플 때 나를 응급실에 같이 데려가 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 두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좋은 게 부부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꼭 법률상 혼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동거하는 사람이어도 괜찮고 친구여도 괜찮으니까 같이 살 파트너가 정말 꼭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나한테 잘해라. 아니 이미 의지하시네요. 그냥 119 불러도 되는데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잖아요. 어찌 그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혼자서는 왠지 용기도 안 나는 거죠. 숟가락은 왜 있냐. 119를 눌러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분들이 스스로 하는 걸 잘 못해요. 저도 이제 요즘 어디 갈 때마다 꼭 와이프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와이프 물어보더라고요. 왜 자꾸 나랑 같이 가려고 그랬더니 나 옛날에 몰랐는데 같이 다니니까 네가 의사결정을 많이 해주더라. 특히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는 와이프랑 꼭 같이 가거든요. 아니 우리 남편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러는 그래요. 거네요. 그래서 그래야 남편이 되나.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자기보다 하루라도 먼저 살라고 저보고 압박을 가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찌됐건 이 은퇴 위험이라는 것이 어떤 소일거리든 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돈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잃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돈이 제일 중요하죠. 기본적인 돈이 없으면 정도의. 삶이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은퇴를 맞이하신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거나 상담을 해보는 경험이 꽤 있는데, 그때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돈이 아니었어요.
있었어요. 뭐였냐면 할 일이 없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제가 10년 후에 오늘 24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랬거든요. 30분의 남자분들이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10년 후에 오늘 뭐하지? 라는 몽하신 거예요. 결국은 30분의 공통적인 답들이 뭐였는지 아세요? 뭘 적었을 것 같아요? 뭘 적으시겠어요? 산에 간다. 등산. 30분 중에 거의 20분이 등산한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TV 본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뭐 할 건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현실인 거죠. 할 일이 어떤 게 있을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스스로 이제 계획해보거나 디자인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이전의 삶에서. 그래서 사실은 은퇴 이후의 삶에서 일이라는 게 꼭 일 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뭐 돈, 그다음에 일, 그다음에 관계, 건강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이루어지면 그 중에 하나만 사실은 부족해도 은퇴의 삶이 이렇게 즐겁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편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떤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은 왜 있냐? 이걸 눌러라. 하라고 돈을 벌어서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항상 새로